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남북 간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전쟁 종식 선언을 다루겠다는 건데 청와대도 지금의 정전 협정 체제를 평화 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이달 초 극비리에 방북해 김정은을 만났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의 복심인 만큼 미북 정상회담 준비가 급진전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만나 악수하는 순간부터 생중계를 하기로 남북이 합의했습니다. 드루킹 사건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구해오는 공범 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박 씨는 자금을 충당했다는 비누업체 대표이기도 한데 이 비누는 2년간 10개도 팔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불거지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어 또 댓글 공작이 터지자 이를 막지 못한 네이버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이 없다면 포털 사이트의 여론 형성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진그룹 오너 일가가 세금 신고 없이 해외 명품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관세청이 확인에 나섰습니다. 물벼락 갑질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조만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를 불러 조사합니다. 정말 남북한의 휴전, 이 정전 상태가 끝날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의 종전에 대해 논의했고 사실상 이를 승인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걸 다루겠다는 걸 공식화한 건데 미북 정상회담은 아마도 6월 초에 열릴 듯합니다. 김희경 기자입니다. 플로리다 마랄라고 리조트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맞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남북 간의 긴 전쟁을 끝내는 종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coming along. South Korea is meeting and has plans to meet with North Korea to see if they can end the war, and they have my blessing on that. 종전 선언은 1953년 당시 정전 협정에 서명했던 미국의 직접적인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사실상 승인 입장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북 회담이 아마도 6월 초에 논의가 더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그 이전에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협의 상황에 따라 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Either have a very good meeting or we won't have a good meeting. And maybe we won't even have a meeting at all, depending on what's going in. 회담 장소로는 현재 5곳 정도가 검토되고 있지만 미국 본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아베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북 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거론해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특사로 그럼 북한의 극비리에 다녀갔다는 사람은 누굴까?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내정자인 듯하죠. 백악관도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확인하고 비핵화 방식에 대해서도 사전 조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내정자가 방북한 것으로 알려진 시점은 부활절 주말인 지난 3월 31일에서 4월 1일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시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폼페이오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CIA 국장이었던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에 지명된 직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과 최고위급 수준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Talking to North Korea directly. We have had direct talks at very high levels, extremely high levels. With North Korea. 미 정부 최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지난 2000년 클린턴 정부 당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이후 18년 만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협상을 지휘해온 폼페이오는 이번 방북에서 미북 정상 간 대화를 위한 사전 조율 작업을 거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12일 열린 인준청문회에서 폼페이오는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했습니다. Under any illusions that we will reach a comprehensive agreement through the president's meeting, but to set out the conditions that would be acceptable to each side for the two leaders who will. 한편 폼페이오는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방북을 하기 위해 비밀 유지가 가능한 오산 공군기지를 이용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5곳 정도를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요건이 북한 대사관이 있고
또 북한과의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오지혜 기자입니다. 가능성이 높은 건 먼저 몽골입니다. 일찍이 회담 개최 의사를 밝힌 데다 최근 김일성 생일을 맞아 나흘간 평양에 머물며 유치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또 미국과 북한 대사관이 모두 개설돼 있고 지난 2013년부터는 안보 관련 다자회의도 열고 있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동에 부담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하는 그 가치가 최고 지도자의 신변이거든요. 기차를 타고도 한 40시간 정도가 걸리겠지만 어쨌든 기차로 갈 수 있는 유력한 후보지고 이 밖에도 아시아권에서는 북한 대사관이 있는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태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성능이 관건인데 중국이나 러시아 비행기를 빌려 타면 유럽행도 가능합니다. 유력 후보는 중립국인 스웨덴과 스위스입니다. 스웨덴은 특히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영사 면회 업무를 도맡으며 북미 간의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반면 베이징과 판문점, 제주는 제3국이지만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부각될 것을 고려해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미국에서 종전 협상 얘기가 나와서일까요? 청와대는 한술 더 떠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과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넘어 한반도 종전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겁니다. 최종락 기자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휴전 상태인 한반도에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과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남북미 3자, 남북미중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절차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당사자 간의 종전 또는 적대행위 금지를 미국과 북한이 만나 이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북미 3자가 모여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합의문이 나오면 정전협정 서명국인 중국이 참여해 상징적 선언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또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와 북한,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같다며 회담 결렬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거론되는 북한의 체제 보장에 대해서는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1953년 7월 27일 22시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북한과 중국 그리고 연합군을 대표한 미국이 사인한 이것은 바로 6.25 전쟁 휴전 협정문입니다. 현재 한반도는 전쟁이 잠시 멈춰진 상태. 하지만 남북 그리고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 상황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고 청와대는 평화협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했죠. 비슷하지만 종전과 평화, 묘하게 다릅니다. 종전은 말 그대로 전쟁을 끝낸다는 의미지만 평화협정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 표현입니다. 전쟁 종결에 더해서 군축과 대사관 설치 등 교류, 협력까지 다 포함하는 거니까요. 결국 우리 정부는 단순한 전쟁 종결을 넘어 남북과 미북 모두가 교류, 협력 가능한 상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이 오늘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각종 의전과 경호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생방송 여부까지 논의한 회의였는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송준 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 기자, 2차 실무회담 결과 전해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을 처음부터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남북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처음 악수하는 순간부터 회담의 주요 일정과 행보를 생방송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보다 세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 의전, 경호, 보도 부분의 추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실무회담으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애초 이번 실무회담에서 많은 부분을 합의하면 20일쯤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실무회담이 잡히면서 고위급 회담은 좀 더 늦춰질 전망입니다. 추가 실무회담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면 시점과 방식, 판문점 내 프레스센터 공동 이용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은 5시간 15분 동안 열렸는데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점심시간 없이 쭉 진행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MBN 뉴스 송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드루킹 김모 씨를 도와 댓글 여론조작에 나섰던 공범 박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유기라는 필명으로 알려진 박 씨는 김 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경찰은 네이버 여론조작과 관련해 이미 기소된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 외에 공범 박모 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는 드루킹 김 씨와 함께 지난 1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기사에 댓글 공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도 드루킹 김 씨의 지시를 받은 박 씨가 구해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서유기란 필명을 쓰며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치 뉴스를 퍼나르고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SNS 글을 복사해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씨는 드루킹 일당이 운영 자금을 벌기 위해 차렸던 비누업체의 대표를 맡아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공범 우모 씨는 댓글 조작에 사용한 매뉴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뉴얼엔 작업한 기사가 10위권 밑으로 내려가면 대화방에 알려라, 북한, 평창, 최저임금 기사 위주로 선별하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느릅나무 사무실에 매일 20여 명이 드나들었던 것으로 보고 추가 공범을 찾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보통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면 계좌 추적은 당연히 같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드루킹 김 씨를 압수수색하면서 경찰은 계좌 추적은 안 했습니다. 보도해드렸듯 구속 후 3주나 지나서야 했죠. 통신 내역 추적도 그렇고요. 야당의 주장대로 정말 정권의 눈치를 봤던 건 아니겠죠. 길기봉 기자입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느릅나무 출판사 압수수색 당시 증거인멸을 시도하던 드루킹 김모 씨 등 3명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사흘 뒤인 25일 이들은 구속되고 열흘 뒤에는 댓글 조작 혐의로 검찰로 넘겨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이들이 이미 제출한 계좌만 분석했을 뿐 영장을 통한 실질적 계좌 추적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김경수 의원과의 SNS 메시지만 확인했을 뿐 통신 내역 역시 살피지 않았다가 이미 검찰로 넘겨진 시점인 지난 11일에서야 통신 기록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 당시 김 씨 등이 민주당원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만큼 배후 가능성도 수사해야 하지만 전혀 살펴보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사실은 인력을 보강해서 신속하게 계좌 추적이나 통신 내역 수사를 했어야 되지 않나. 경찰은 압수수색 당시 확보한 휴대전화 170여 대 중 133대는 살펴보지도 않고 검찰에 넘겼다가 수사를 더 하겠다며 다시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여론의 융단 폭격을 맞은 뒤에야 계좌 추적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며 수사 인력 확대를 발표한 경찰.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오해를 자초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지금부터 MBN 단독 보도 이어집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경공모는 강연료를 비롯해 비누와 건강음료를 팔아서 몇십억 원 하는 운영비를 조달했다고 했죠. 하지만 취재 결과 비누는 거의 팔리질 않았습니다. 2년간 10개도 채 못 팔았다고 하거든요. 박장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은 1년 운영비가 11억 원. 회원들은 강연료를 비롯해 비누와 유산균, 파키스탄 원단 등을 팔아 운영비를 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비가 한 달에 한 9만 원씩 됐는데 잣대에서 만드는 원당, 비누, 느차 이런 물품들이 있는데 그걸 다 회원들이 다 샀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물품이 잘 팔렸을까? 김 씨는 출판사 건물 1층 카페에서 비누를 팔았지만 비누를 사러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별로 붐비지 않았다는 걸로 기억합니다. 그것까지. 그거는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판매 역시 시들했습니다. 현재도 판매하고 있는 상태긴 한데 월 한 개도 안 팔리는, 그러니까 6, 7개월 이상 주문이 없는 상태고요. 이미 납품한 비누조차 팔리지 않고 유통기한을 넘기기 일쑤였습니다. 약 한 100개 정도 납품을 받아서 판매를 했는데요. 한 10개도 채 판매가 안 되고. 2년 동안요? 예.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그게 굳더라고요, 수제 비누라. 부대 사업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막대한 운영 자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출판사에 건물 입주 당시 썼던 계약서엔 자신의 집 주소가 아닌 처가의 주소를 써 넣었거든요. 아내와는 이혼 소송 중인데도 말이죠. 신재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드루킹 김모 씨의 카페인 경공모 회원이 파주 출판단지 건물에 입주한 건 지난 2014년 말쯤입니다. 당시엔 김 씨가 아니라 경공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회원의 이름으로 2층에만 출판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다음 해인 2015년 김 씨는 자신의 명의로 건물 1층과 3층까지 추가된 총 3층 규모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 김 씨가 자신의 주소가 아닌 현재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부인의 본가 주소를 썼다는 사실이 MB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자신의 주소를 적지 않았다고 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타인의 주소, 그것도 처가 주소를 쓰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상식적이진 않죠. 김 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처가 주소지도 달랐고 김 씨는 처가에도 산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는 있지도 않았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겪기 힘든 이상한 일들. 김 씨 주변에선 유독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경인선은 어떤 조직이었을까요? 문재인 캠프와 지지자들 사이에선 일종의 별종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전국을 쫓아다니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지만 다른 팬카페와 달리 유세 지시를 전혀 따르지 않았거든요. 김문영 기자입니다. 경인선은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이었지만 문재인 캠프는 물론 팬카페들 사이에선 일종의 별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일반적인 지지그룹과 달리 현장 유세 활동을 함께하지 않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박수 3번 짝짝짝 뭐 1번 뭐 이렇게 하자고 다니면서 하는데 그쪽에서는 앉아 안 보여 이러면서 자기네 따로 할 거니까 우리한테 이런 거 저런 거 하라라고 하지 마라라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경인선은 민주당 경선은 물론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캠프 내 온라인과 팬카페를 담당하는 인사들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는 등 활동 자체도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캠프랑 같이 뭔가를 같이 했었던 그런 팬클럽들, SNS 단체들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데라. 또 젠틀제인 등 문재인 후보 팬클럽들이 대선 과정에서 문팬으로 통합됐지만 경인선은 합류하지 않은 채 별도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정당들은 전국 관계 개선을 위해 쌍방의 고소 고발을 취하하곤 합니다. 작년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그랬는데 민주당이 취하해달라고 한 사건 중에 드루킹 사건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김명수 대법원장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에서 발생한 쌍방 고소고발건을 취하하기로 합니다. 밀실 야합이라는 말도 나왔지만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방 관련 고소고발 9건을 취하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드루킹 사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이 사태가 불거지기 훨씬 전 이미 드루킹의 존재를 알고 취하를 요구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사건의 최대의 피해자는 이번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우리 안철수 위원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런 의혹에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민의당이 보낸 고소 고발 현황에는 드루킹이란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국민의당과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레 양측의 팬 카페지기 등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발을 취하한 것이고 드루킹이 표시된 고발장 역시 받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청와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드루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정부 여당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누구보다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촉발된 한진 오너 일가의 비위 의혹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해외에서 명품을 사오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밀수입을 했다는 건데 이게 사실이라면 인천공항이나 관세청이 눈을 감아줬다는 말일까요? 김민수 기자입니다. 총수 일가 여성들의 못 말리는 명품 사랑. 하지만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드물다. 절세의 제왕이라는 제목을 달고 최근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게시물입니다. 한진 오너 일가가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을 대한항공 지점에 전달하면 관세를 한 푼도 안 물고 평창동 자택까지 배달됐다는 게 요지입니다. 수십 년째 이어져 오는 관행으로 알고 있었고 일반 세관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로 반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세청은 즉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 5명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 중입니다. 해외에서 면세 한도 이상으로 구입한 내역과 국내에 신고된 걸 비교해서 의심 물품이 있는지 보겠다는 겁니다. 세관 당국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밀수입 경로가 있는지, 내부 협조자가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번 확인해보고 구체적으로 신빙성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사에 착수하든지 이렇게 할. 대한항공 측은 항공사 직원도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한다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도 조현민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불법 재직 논란에 대해 즉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 면허 심사를 했는데도 외국인 등기이사라는 위법성을 찾지 못하면서 관리 감독이 소홀했던 거 아니냐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MBN 뉴스 김혜수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유리컵을 던졌는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조만간 조 전무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 전무가 경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회사 측은 경찰 조사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경찰은 오늘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현민 전무가 피해자들의 얼굴에 음료수를 뿌렸다는 진술은 확인됐지만 유리컵을 던졌는지가 계속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폭행인 음료수와 달리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던졌다면 특수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찰도 좁은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인인 만큼 굳이 사람을 향하지 않았더라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이 속한 광고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CTV와 같은 영상 증거가 없는 만큼 경찰이 조만간 조 전무를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출석 요청이 있으면 사실없이 출석해서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고 적극적으로 협조에 응할 예정입니다. 조 전무는 현재 대기 발령 상태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세계 노조가 조 전무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얼마 전 140억 원 소송 배상금 횡령 의혹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호 변호사가 이번에는 검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최 변호사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현직 검사 2명은 재판에 넘겨졌는데 최 변호사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사실이 또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40억 배상금 횡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인호 변호사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체 감찰을 통해 최 변호사 등에게 수사 정보를 넘겨준 현직 검사 2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추모 검사는 직속 상관에게 최 변호사를 잘 봐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사 자료를 넘겼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모 검사 역시 사건 관련자와 관련된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는 34억 원 규모의 탈세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를 덮기 위한 입막음 시도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망이 당시 세무 업무를 맡았던 여직원 김모 씨에게 좁혀지자 김 씨를 찾아가 고생이 많다며 현금 50만 원을 건넸습니다. 이어 검찰의 전화를 받지 말라며 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이 같은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법원은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다며 최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최인호 변호사의 차명 계좌에서 의문스러운 85억 원도 발견돼 이어질 대검찰청 수사에서 이 돈이 로비 자금으로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논란을 빚은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가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실버 택배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드는 비용 절반을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합니다. 왜 내 세금으로 남의 집 아파트 택배 문제를 해결하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주민들이 택배기사의 아파트 진입을 막아 논란을 빚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은 안전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지나친 이기주의라는 비판도 받아왔습니다. 그 절충점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 차량 대신 택배 요원이 직접 배송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해당 아파트나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실버 택배. 노인분들의 양질의 일자리를 드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일하시면 되고. 실버 택배는 배송 금액의 절반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민의 세금이 쓰이게 되는 셈인데 특정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과 소수 단체의 문제를 다수의 비용과 다수의 노력으로 해결을 하는 거니까. 국토교통부는 실버 택배가 다산 신도시만을 위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제도라면서 향후에는 주민이 비용을 부담하게 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해명에도 입주민이 비용을 내야 한다는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4만 명을 넘어서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세돌 기사와 알파고의 대국 해설로 유명한 해설가 김성용 구단이 여성 기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그 사건 이후에도 김 구단이 피해 여성의 집으로 찾아오기도 했다고요. 이상주 기자입니다.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 대결에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유명해진 바둑 해설가 김성용 구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여자 프로 기사는 한국 기원 게시판을 통해 2009년 김성용 구단의 초대로 집에 갔다가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사건 이후에도 김성용 구단이 술에 취해 집 앞으로 찾아와 두려움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뒤늦은 폭로에 대해서는 평생 숨기고 싶은 사건이지만 자신이 보냈던 힘든 시간과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남녀 프로 기사들이 의원으로 참여하는 한국기원윤리위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당사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윤리위원회 1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서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고요. 김성용 구단이 또 부인하는 기사도 나오고 해서 피해자 입장만 나온 상태라서 계속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국기원 홍보이사와 바둑교실 운영, 바둑방송 해설 등 여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스타 기사의 불미스러운 사건. 김성용 구단은 변호사를 선임해 곧 소명 자료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불을 지르겠다,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 등등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해온 남성이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 때문에 6주간 경찰차 22대가 출동을 해야 했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갑자기 주먹을 휘두릅니다. 59살 남성 이모 씨가 경찰관을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씨는 난동도 모자라 불을 지르겠다,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최근 한 달 반 동안 11번이나 허위 신고를 했는데 경찰차 22대와 경찰관 39명이 출동해야 했습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경찰의 추적을 피한 이 씨는 무전 취식을 하려다 결국 덜미를 잡혔습니다. 피의자는 이곳 식당에서 음식값을 못 낸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회에 경각심을 주려고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방화를 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실제로 교도소에서 출감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고요. 경찰은 이 씨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오메기 떡과 브로콜리. 이 두 가지를 화제가 되게 한 이들이 있습니다. 상인도 농민도 아닌 비행기 승무원들입니다. 지난 14일 제주에서 부산으로 가던 비행기에서 한 승무원은 나란히 자리에 앉은 고령의 여성 승객들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모두 같은 모양의 퍼머 머리, 오메기떡 400박스라는 말과 함께요. 다른 승무원은 한술 더 떠서 브로콜리밭이라는 댓글을 달았죠. 자신들이 지극정성으로 모셔야 할 고객이자 그들의 안전을 위해 한시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기내에서 그들은 직업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겁니다. 해당 항공사는 즉시 승무원과 책임자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비난은 끊이질 않고 있죠. 미국에서도 고객을 우습게 본 커피 전문점 때문에 지금 비난이 들끓고 있습니다. 음료를 주문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흑인 고객을 체포해 공분을 산 일에 더해 이번에는 화장실 비밀번호를 백인에게는 알려주고 흑인에게는 음료를 사야만 알려줄 수 있다고 한 게 또 알려졌거든요. 경영진은 사과와 함께 특정한 날 전체 판매점 문을 닫고 18만 명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예방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비난은 여전합니다. 고객이 왕이 아닌 봉이 된 시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만 이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조롱거리가 되고 범죄자까지 되니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이 되려 더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러고도 내놓는 대책이라곤 사과 한마디와 앞으로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정도가 다죠. 사실 소비자는 고객은 진짜로 뭐가 바뀌었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기업도 직원도 그들 모두 다른 곳에선 또 다른 고객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내 가족이 당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미리미리 해주기를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듯 고객 다 잃고 교육시키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승객 140명을 태운 미국 여객기가 비행 도중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이 폭발의 충격으로 창문이 깨지면서 한 명의 몸이 빨려나갈 뻔했고 결국 이 여성은 숨졌습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여객기 내부가 심하게 흔들리고 비상용 산소 마스크가 승객들 머리 위로 내려와 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린 듯 비명을 지르고 황급히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오전 11시쯤 뉴욕에서 출발해 미국 댈러스로 향하던 미 사우스웨스트 여객기의 엔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엔진 폭발 파편에 여객기 창문이 깨지자 내부의 기압이 급속도로 낮아지면서 아비 교환이 펼쳐진 겁니다. 승객들은 깨진 창문 근처에 있던 한 여성의 신체가 밖으로 빨려나갈 뻔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It was sucking things out. Either leaned towards that way, and passengers right next to her were holding on to her. And meanwhile, there was. 승객 140여 명, 승무원 6명이 타고 있던 이 여객기는 근처 필라델피아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이 사고로 창가에 있던 여성이 끝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Rescue and firefighting units of the Philadelphia Fire Department arrived. They found a fuel leak and a small fire in one of the engines on this 737 aircraft. 미국에선 지난 2월에도 하와이로 향하던 여객기 엔진 덮개가 부서져 비상 착륙하는 등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건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조폭이 경찰에게 월급을 주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 영화 같지만 현실이었습니다. 경찰에게 월급을 주니 당연히 경찰의 비호를 받았고 덕분에 포탈한 세금만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호정 기자입니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모 씨 등 일당은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건을 관할하는 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 3,700만 원을 건넸다가 들통났습니다. 이들은 벤틀리 등 고가 차량과 롤렉스 등 비싼 시계로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고 검찰이 이들로부터 확인한 탈세 금액만 14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기획 수사를 벌인 검찰은 73명을 적발해 45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적발된 23명에게 적용된 탈세액만 1,000억 원으로 수사 중인 사안까지 포함하면 2,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동안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면 대부분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의 손반망이 처벌을 받았지만 지난해 대법원 판례로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벌금까지 물릴 수 있게 됐습니다. 선고 형량이 높지 않아 몇 년 살고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 등으로 인해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탈세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다며 적극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사람들의 소비 패턴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독성 예방과 노폐물 배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산균을 비롯해 문어, 미역, 바지락의 매출이 크게 늘었거든요. 이혁준 기자입니다. 예쁜 꼬마 선충을 중금속이 된 미세먼지에 노출시키자 생식 능력이 4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유산균을 먹인 선충은 미세먼지에 노출되더라도 생식 능력이 12%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의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미세먼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 생식 독성을 확인했을 때 대장균을 투여했을 때보다 유산균을 투여했을 때 그러한 생식 독성이 훨씬 더 저감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유산균의 미세먼지 독성 보호 효과가 알려지면서 해당 유산균이 들어간 요구르트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이 목이 막히고 특히 그리고 막 호흡이 좀 곤란할 때가 있어요. 매일 그거를 먹으면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먹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 배출과 해독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신선식품의 매출도 크게 올랐습니다. 문어는 지난해보다 30% 이상 더 팔렸고 미역과 바지락도 인기입니다. 우리 몸이 중금속을 흡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녹차와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리차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이어 황사까지 덮치면서 미세먼지에 좋다는 식품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15분 진료를 아십니까? 지난해 9월부터 상급병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심층 진료의 별칭입니다. 소위 3분 진료라고 불리는 턱없이 짧은 진료 시간을 10분에서 최대 15분까지 늘린 건데 지금까지는 환자와 의사의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이 심층 진료를 동네 의원까지 확대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동네 의원에서도 이 15분 진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된 건데 문제는 비용입니다. 진료비가 배가 되거든요. 조경진 기자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한참을 기다렸는데 진료 시간이 짧게만 느껴집니다. 근데 진료 시간은 1분도 안 돼요. 그러면 좀 허무할 때도 있기는 해요. 좀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대기 환자가 많다 보니까 되게 스피디하게 넘어가거든요. 빨리빨리 나가야 되고 빨리빨리 진료봐야 되고 의사 선생님도 더 빨리 받을 생각이시고 이러면은 불편하고 약간 나 더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데.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동네 의원에서도 희망하는 의사와 환자에 한해 15분 심층 진료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진료비가 2배 정도 오르겠지만 반기는 목소리도 큽니다. 정확하게 하고 조금은 약간 얼마씩 더 내더라도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의료계도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외과 질환에 대한 시범적인 도입은 바람직하다는 반응입니다. 환자에게 좀 더 나은 진료를 하고 싶은 게 모든 의사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상황이 되지 못해서 또 환자들이 너무 많거나 밀려 있어서 그런 거지. 보건복지부는 15분 진료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결과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요즘 배나 사과 과수원하시는 분들 올해 농사를 망칠까 봐 걱정의 태산입니다. 막 피기 시작하던 꽃망울이 이달 초 깜짝 추위에 까맣게 타버렸거든요. 살아남은 암술이 얼마 안 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충북 보은군의 한 배과수원. 활짝 핀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속이 까맣게 탔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일찌감치 꽃망울을 터뜨린 배꽃이
지난 7일과 8일 사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추위에 그대로 얼어버린 겁니다. 이 과수원에 피어있는 많은 배꽃들 중에 암술이 살아있는 꽃은 가지마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 과수원처럼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전국적으로 6,121헥타르. 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배와 사과, 인삼 농장에 집중됐습니다.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내년, 내후년 3년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꽃눈이 전혀 오질 않고 가지 발생이 돼가지고. 정부는 복구에 들어가는 지원금을 3배가량 늘리고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에는 신속히 보험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냉해 피해가 실제 수확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또는 그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추진할 겁니다. 하지만 봄 저온 피해 보험 특약에 가입한 농가가 전체의 30%가 채 되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5년간 난청 환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는 난청을 방치할 경우 치매로 이어질 수 있으니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김영 기자입니다. 이명 증세로 병원을 찾은 60대 이윤월 씨. 냉장고 소음 정도인 5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해 노인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제가. 밖으로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조용하게 TV나 보고 그냥 지금 현재 거의 2달 동안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난청 환자는 지난 2012년부터 5년간 연평균 4.8%의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해에는 34만 9천 명이 난청으로 치료받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노인성 난청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도 난청은 정상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2배, 고도 난청은 최대 5배까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화를 자꾸 못하게 되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본인이 우울감이 생기고 그게 이제 치매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청각재활과 함께 보청기 착용을 권했습니다. 한 30-40%는 보청기를 안 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2달 동안 2주일씩 한 4번 정도는 방문을 하면서 서서히 적응할 수 있게. 최근 이어폰 사용 등으로 젊은 난청 환자도 늘고 있어 청력에 이상을 느낄 경우 신속히 진료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김없이 회장이 중도 하차했던 포스코.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권호준 포스코 회장이 중도 사퇴했거든요. 임기도 몇 년이나 남았고 지난해엔 최고의 영업이익까지 기록했는데도 말이죠. 선한빛 기자입니다. 포스코 권호준 회장이 사의를 표하고 회장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권 회장은 긴급 이사회에서 100년 기업 포스코를 만들기 위해서 젊고 유능한 인재가 CEO를 맡는 게 좋겠다면서 사의를 밝혔습니다. 권 회장의 중도 사퇴는 다소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직 임기가 2년이 남았고 지난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해 사임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외압이 작용한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입니다. 포스코는 2000년 민영화된 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수가 예외 없이 중도 하차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취임한 권 회장은 현 정부 출범 후 방미 경제인단 명단에서도 제외되는 등 대통령 행사 자리에서 계속 배제됐습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외압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포스코 관계자는 권 회장 사퇴 표명에 정치권 압력설이나 검찰 내사설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후임 CEO 선임 절차에 들어간 포스코는 통상 3개월 정도 걸렸던 후임 회장 선임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권 회장은 차기 회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회장직을 수행합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법원이 111억 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는 오늘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논현동 자택 등 추징 대상 재산을 확정 판결 전에는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공기가 탁했습니다. 내일은 반대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을 따라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초미세먼지 농도도 높겠습니다. 영남권을 중심으로도 오전에는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날은 무척 포근해서 봄이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낮에는 겉옷이 불편하게 느껴질 만큼 낮 기온은 점차 더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20도, 모레에는 25도 안팎으로 평년 이맘때보다 5도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반면 아침, 저녁으로는 평년 수준만큼 서늘한 만큼 일교초가 15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7도, 대전은 6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맑은 가운데 광주의 한낮 기온 25도, 대구는 27도로 무척 따뜻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점토로 만든 이 사진 속 동물. 코가 긴 것을 보니 코끼리 같은데 다리가 짧고 상아도 없죠. 이 코끼리 상은 귀는 큰데 또 얼굴이 없습니다. 코끼리를 본 적이 없는 시각장애 학생들이 코끼리를 만져본 기억을 토대로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만든 작품들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열린 문화제에서 이 행위예술가가 바닥에 내던진 물봉지는 장애인으로서 감수해야 했던 삶의 눈물이라고 하네요. 비장애인들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들이 이들에게는 큰 불편이고 또 큰 서름이었던 겁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